축구 승무패 6회차. 어제 제가 9번, 10번 경기까지 기본 초안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나머지 경기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경기들 초안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킹까지 좀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경기 제가 AC 밀란 9번 경기까지 일단 기본 초안 이렇게 잡고 왔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 회차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경기들이 많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뭐 다 들어오게 되면, 네, 투자금 대비 정말 더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 정배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몇 경기 좀 부러뜨리고 갈 생각입니다. 일단 어저께 AC 밀란까지 했죠. 이제 10번 경기 유벤투스 AC 몬차 경기입니다. 뭐 유벤투스가 아직까지는 홈에서 패배가 없죠. 7승 3무입니다. 근데 뭐 최근 승점 삭감 여파로 인해서 현재 위치가 11위로 뚝 떨어져 버린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최근 두 경기에서 1무 1패, 좋지가 않습니다. 나폴리에게 5실점을 하면서 대패를 했고요. 또 홈에서 뭐 물론 강팀이긴 하지만 아탈란타를 상대로 3대3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몬차 같은 경우는 최근 5경기 2승 3무, 패배 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경기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몬차가. 그리고 이 두 팀은 뭐 얼마 안 됐죠, 맞붙은 지. 컵대회에서 맞대결을 유벤투스 홈에서 했었고요. 뭐 유벤투스가 8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지만 몬차가 또 바로 추격골을 넣고, 그러면서 뭐 굉장히 후반 막판까지 치열하게 가다가 이제 80분경에 키에사가 극적으로 골을 넣으면서 유벤투스가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기 내용만 보면 경기는 유벤투스가 물론 이겼죠. 그런데 경기를 압도했던 건 몬차였습니다. 골 점유율도 원정팀 몬차가 더 많이 가지고 갔었고, 뭐 코너킥 9대2 뭐 몬차가 또 확실히 더 많았고, 슈팅은 뭐 11대 11. 전체적으로 몬차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유벤투스를 상대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경기였고요. 리그 맞대결에서도 올 시즌 몬차가 홈에서 유벤투스를 1대0으로 또 이겼었죠. 그만큼 몬차가 유벤투스에게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팀 네임밸류나 뭐 선수들의 클래스는 분명히 유벤투스가 뭐 몇 단계 뭐 위에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최근 유벤투스 팀 분위기와 몬차의 팀 분위기는 저는 정반대라고 봅니다. 계속되는 클린시티를 이어오다가 최근 두 경기에서 8실점을 한 유벤투스, 제 생각으로는 분명히 뭔가 지금 팀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뭐 챔피언스 리그 나가기는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선수들도 하나 둘씩 이제 유벤투스에서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뭐 제대로 뛰고 싶은 마음도 제가 볼 때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물론 유벤투스 홈이기 때문에 뭐 유벤투스가 유리한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합니다. 투표율도 뭐 거의 75%대가 몰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경기는 그냥 부러뜨리겠습니다. 뭐 아니면 말고라는 생각으로. 근데 저는 분명히 몬차가 이 투표율대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무패. 10번 경기 저는 무패로 갑니다. 11번 경기 샬케 쾰른 경기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분석들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쾰른이 샬케한테는 굉장히 강합니다. 거의 천적입니다. 최근 6번의 맞대결에서 4승 2무 단 한 번도 지지 않았고요. 더구나 최근 4경기는 4연승 모두 이겼습니다. 샬케 같은 경우는 공격도 안 되고
수비는 더 안 되고요. 뭐 현재 내리 3연패죠. 이 3연패 기간 동안에 팀 득점은 1득점, 실점은 무려 11실점을 했습니다. 거의 뭐 참담한 수준이고요. 켈른 같은 경우는 휴식기 이후 두 경기에서 1승 1무, 브레멘을 상대로는 뭐 7대1. 제가 볼 때는 마음만 먹고 더 했으면 한 10골 넣을 뻔 했습니다. 그만큼 뭐 브레멘은 완전 돌격했고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잘한 거죠. 1대1 무승부만 해도 승점 1점을 뮌헨 원정에서 확보했다는 거는 모든 팀들의 뭐 거의 뭐 소망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면서 휴식기 이후 1승 1무. 사실 켈른이 휴식기에 들어가기 전에 5경기에서 1무 4패로 굉장히 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켈른이 샬케 천적, 그리고 상반되는 양팀의 최근 경기력, 거기에 샬케의 주포 세바스티안 폴터는 여전히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켈른 같은 경우는 뭐 카인츠, 티케스, 마이나 등등의 선수들이 상당히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솔직히 부러뜨리고 싶은데 이거는 부러뜨릴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켈른 단통승. 12번 경기 레버쿠젠 도르트문트 경기입니다. 레버쿠젠이 뭐 파죽에 5연승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홈에서는 최근 4승 2무, 최근 5연승 동안 모든 경기에서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고 5경기에서 실점은 단 3실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도르트문트는 휴식기 이후 2경기에서 상당히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뭐 결국은 이겼습니다. 뭐 마인츠전 같은 경우도 종료 직전에 골을 넣으면서 또 승리를 했고 2연승. 그런데 도르트문트 수비가 와 정말 불안불안합니다.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상대했던 팀들이 뭐 강팀도 아니었죠. 아우크스 그리고 마인츠.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한 팀들과의 대결에서도 진짜 간신히 승리를 하고 있는 도르트문트고요.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시크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디아비와 특히 프림퐁의 활약이 뭐 엄청나죠. 도르트문트는 팀의 정신적인 지주인 로이스가 뭐 한동안 좀 맨유로 가냐 뭐 하면서 맨유와 연결이 되면서 좀 시끄러웠죠. 그런데 팀 기사를 찾아보니까 팀 훈련에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매치에는 제가 볼 때 뛸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수비수 메우니에 역시 결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양팀의 맞대결은 뭐 상당히 어려운 매치인 건 분명한데 전 이 경기 레버쿠젠 단통 승으로 좀 접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도르트문트의 뭐 벨링햄도 복귀를 하고 무코코, 뭐 브란트 등등 뭐 공격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역시 도르트문트의 문제는 수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레버쿠젠 역시 수비가 뭐 팀 컬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강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홈에서만큼은 현재 최근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 중이고요. 도르트문트가 원정에서 무실점을 기록한 지가 언제인지 솔직히 기억도 안 납니다. 거의 다 실점을 했던 것 같아요. 원정에서는 그럴 정도로 원정에서 극악의 수비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레버쿠젠의 공격력이 상당히 뜨거운 점을 보면 저는 이 경기 레버쿠젠이 2골 이상 넣고 도르트문트를 잡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 레버쿠젠 단통 승으로 가고요. 13번 역시 이 경기도 분석하기 전에는 이건 무조건 풀어트려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하고 라치오하고 너무 상대가 안 맞아서 일단 라치오는 2연승 중이고 피오는 2연패 중입니다. 또 상대 전적에서도 라치오가 피오렌티나만 만나면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뭐 최근 역대 전적에서 7승 1무 1패, 최근 3연승 포함 뭐 압도하고 있죠 라치오가.
그리고 홈에서는 라치오가 피오한테 진 적이 없습니다. 전승이고요. 솔직히 뭐 이 경기는 일부러라도 부러뜨리고 가볼까 했는데 그러기에는 피오가 상대적으로 라치오에게 너무나 약하고 또 피오렌티나의 주포 아르투르도 뭐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마르티네스와 소틸도 여전히 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 라치오 같은 경우는 자카니, 임모빌레, 안데르송, 뭐 사비치, 뭐 기타 등등의 선수들의 폼이 최근 너무나 좋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나초랑은 뭔가 좀 잘 맞지 않아서 찜찜하긴 합니다. 찜찜하긴 한데 그냥 분석으로 봤을 때는 라치오의 최근 폼을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라치오 단통 승을 보고요.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나폴리 AS 로마. 뭐 정말 치열한 로마 더비죠. 뭐 한때는 뭐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더비라는 말도 있었고 뭐 사람들도 많이 죽고 폭탄도 발견되고 뭐 그만큼 치열한 더비입니다. 뭐 최근 로마 더비에서는 나폴리가 5승 3무 1패로 앞서고 있고요. 올 시즌 맞대결에서도 나폴리가 1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 두 경기에서는 모두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요. 양 팀의 대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치열합니다. 나폴리 같은 경우는 인터밀란 원정에서 시즌 첫 패배를 당했지만 이후 내리 3연승을 기록 중이고요. 로마는 최근 6경기에서 3승 3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원정 7경기에서 5승 2무입니다. 한 번도 지지 않고요. 무리뉴 특유의 지키는 실리 축구를 하면서도 뭐 승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올 시즌 폼을 고려하면 사실 로마가 나폴리에게 비빌 수는 없겠죠. 그리고 로마의 수비수 셀릭이 이번 경기 출전 정지입니다. 뭐 나폴리 같은 경우는 부상 선수 하나 없이 풀 스쿼드고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나폴리 단통승이 맞겠죠. 그냥 나폴리 단통승이지. 그런데 이 경기에서 로마가 나폴리와 맞짱을 뜰까 싶습니다. 아무리 로마 더비라고 해도 무리뉴 감독은 그런 감독이 아니죠. 지지만 말자. 그러다가 나폴리가 조금 빈틈을 보이면 그때 막판에 가서 승부 한번 보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저는 로마가 분명히 지키는 축구로 갈 거라고 봅니다. 로마가 작정하고 지키는 축구를 하게 되면 아무리 나폴리의 화력이 강하다고 해도 생각만큼 쉽게 로마의 골문을 열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나폴리 승은 가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마 승은 제가 볼 때 어렵다. 승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왜 나폴리가 공격도 강하지만 수비도 상당히 강한 팀입니다. 그래서 무를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거는 받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진짜 막 요것도 부러뜨리고 싶고 요것도 부러뜨리고 싶고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세리에 리에 뭐 조장 리에라고 하고 마피아 리그라고 해도 현재 요 경기들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보통 지금 8조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경기들이 있습니다. 인테르, 그다음에 밀란. 이렇게 가면 이제 32조합이 되고요. 일단 저는 분데스리가는 그렇게 큰 뭐 쓰나미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의 뭐 상대적으로 거의 뭐 킬러 수준의 팀들이거든요. 이 팀들이 뭐 베를린, 쾰른, 뭐 프라이, 마인츠 등등. 그래서 분데스리가는 그렇게 의심을 하지 않고 요대로 가고. 근데 이제 세리에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분명히 저는 보이지 않는 손들도 작용을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AC 밀란이 기본적으로 사솔로한테는 좀 고전한 경기들이 많다. 그래도 홈이기 때문에 무정도 받쳐주고요. 저는 인터 밀란 이 경기는 진짜 찜찜합니다. 뭐 이 경기가 지금 거의 81.1%인데 진짜 이렇게까지도 가고 싶은 마음까지도 생길 정도거든요. 근데 설마
크레모네가 시즌 첫 승을 이 경기에 할까 싶어서 무정도만 가고, 아마 이거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려운 경기 많잖아. 뭐 호펜하임, 메넨 이거야. 이런 거에 뭐 승패 가든 승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런 경기는 그냥 단통을 하는 게 맞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40%대, 70, 거의 60%대, 30, 70 이것도 거의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뭐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는 않을 것 같고요. 80, 80, 70 뭐 유벤투스도 제가 볼 때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유벤, 쾰른 뭐 이렇게 돼버리면요, 제가 볼 때 10,000명이 뭡니까? 그렇게 1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번 2차는 뭐 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름 이변이 나올 경기를 좀 설정을 한번 해보고, 그렇다고 이걸 안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받쳐서 가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은 48조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현재 32조합인데 여기에 쓰리마킹을 가야 될지 여기에 가야 될지 여기에 가야 될지는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근데 저는 첫 경기는 무패 이게 맞다고 보고, 지금 크레모네 쪽을 갈까 유벤투스 쪽을 갈까 그것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본 32조합은 이렇게 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요. 제가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1등은 하늘이 내려준다고 봅니다. 운도 따라야 되고요. 뭐 경기 보시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분석한 대로 흘러가는데 왜 갑자기 퇴장을 당해? 와, PK 얻었는데 왜 못 넣어? 뭐 그럴 정도의 운들이 분명히 축구 승부패는 필요하다.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회차도 저는 요 기본 초안 안에서 이렇게 주력을 하나 잡고 가고, 그리고 이제 복권방 가서 뭐 정배 위주로 뭐 8조합 하나 가지고 가보고, 그리고 이변용으로 또 8조합 하나 이렇게 가져가 볼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저희 가족분들, 또 우리 점모토토 카페 안에 계시는 가족분 중에서 1등이 나오면 좋겠고, 또 2월 되는 2등이 나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회차 2등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저번에 1등 했고 또 3등 했고, 이번에 2등 하면 그 다음 회차는 이제 한번 또 제대로 한번 노려봐야죠. 그렇게 해서 좀 금액이 모이면 괜찮은 회차, 몇 번 이월되는 회차에 승부도 한번 보고요. 또 이벤트도 한번 하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축구 승무패 관련 자료는 제가 요 방송 정리하고, 그리고 한번 쭉 해서 뭐 정리를 해갖고 우리 점모토토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최종 마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점모토토 찾으시는 방법은 지금 듣고 계시는 영상 바로 밑에 보시면 고정 댓글창이 있고요. 그 고정 댓글창 타고 들어오셔서 가입 인사도 꼭 좀 남겨주시고,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도 다 가입 인사 다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하면서 활동도 해주시고, 다른 분들 프로토 승부식 경기 뭐 다른 경기들 분석글에도 댓글들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분위기도 좋아지고 적중률도 올라가고 당연히 수익률도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부탁드리겠고요. 주말 모두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경기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